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이었죠.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구형량을 2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것도 양형 기준치의 최고 무거운 2년을 받았고, 오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인 3년을 받았습니다. 이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 김동연 재판부가 늦어도 11월 달 안에는 선고를 내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 11월이 이재명으로 볼 때는 정치적인 기로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11월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위증교사 혐의는 과거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었죠. 그리고 오늘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대법원 양형 기준치, 물론 최고가 5년입니다만은 법으로 내릴 수 있는 3년 중형을 구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오늘 최후 진술을 했고, 이제 김동연 판사의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혐의 모두 다 죄질이 불량하다, 국민을 반복적으로 속여왔다,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똑같이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을 반복적으로 속이고 있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양형 기준의 최고체인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이번 위증교사 혐의건은 형량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최고 한도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왔지만은 예상과 달리 구형량도 만만치 않게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 형량 그대로 김동연 판사가 선고를 내리게 된다면은 이재명 자신은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을 지연시켜서 2027년 대선 후보까지 나가서 판세를 뒤엎겠다, 이런 계산이었는데 완전히 계산이 달라지는 것이죠. 3년 후에 다가올 대통령 선거가 그야말로 이재명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잘못하면은 정치 생명 자체가 끝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명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남시장에 대해서 비서관이 위증하도록 만들었고 본인은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바가 없었다라는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는데, 과연 김동연 판사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 이것이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성남시장 때에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에, 그러니까 민주당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입장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모두가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서 오늘 재판 받으러 나갈 때에도 지도부가 모두 총 출동한 것 아니었었습니까? 왜 당이 앞장서서 이렇게 난리를 보이고 있을까? 조금 있다가 최고위원들이 하는 극한적인 발언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제가 볼 때에 극히 개인적인 성남시장 때에 경기도지사 때 일어났던 개인적인 비리,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것을
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개인 이재명에 대해서 당 이름으로 공세를 퍼붓고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이재명은 검찰에서 3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이 내세우는 그 첫 일성이 나체 괴벨스보다도 더 악독한 괴물이다, 이렇게 거칠게 비난을 했습니다. 검찰 독재대책위원회의 한준호는 위원장이죠. 정치 사냥 수사가 검찰이야말로 증언을 오염시키고 범죄자와 형량을 거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이렇게 공당의 대책위 위원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범죄자와 형량을 거래한 것이 아닌지, 그 범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재명은 법정에 들어서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이다. 김민석이와 함께 늘 윤석열 정부가 친위 쿠데타설을 내세우고 있다라고 6주 전서부터 근 2달 가까이 이러한 쿠데타설을 얘기했었는데, 야당을 말살하려는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정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자기의 최후 진술도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혐의 자체를 완전 부인하면서 김민석이가 한 얘기가 당의 최고위원 수석이지요. 검찰이 제시한 위증교사 근거 발언 자체가 창작과 편집, 조작의 산물일 뿐이고, 검찰을 향해서 김민석이 한 얘기는 정치 검찰의 전공은 법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평소에 이화영 문제 때에도 거론했었던 그 소설 쓰는 문제, 민주당의 지도부는 소설 쓰는 걸 무척 좋아하는 모양이죠. 전현희가 한 얘기를 또 기가 막히죠. 위증 교사는 검찰의 22년에 걸친 이재명에 대한 스토킹 사건이다. 아니, 검찰이 할 일이 없어서 이재명 개인적인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 지사 때에, 그리고 당 대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는데 스토킹을 해왔다는 얘기입니까? 이재명을 옹호하더라도 어느 근거가 있는 확실한 팩트로서 옹호를 해야 올바른 주장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김병주가 한 얘기는 또 기가 막힙니다. 털털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으니 흙을 뭉쳐서 먼지를 만들고 있다. 이 사람 육군 대장 출신 맞습니까? 탈탈 털어서 먼지가 나오지 않는데 흙을 뭉쳐가지고 털으니 거기서 먼지가 나오더라. 아, 흙이 부러지는 것이죠. 가루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먼지가 나옵니까? 비유도 적당하게 할 줄 알아야죠. 여기 또 이현주가 끼지 않으면 섭섭하지요. 악마의 편집본을 보는 것 같다, 맹 비난을 했는데, 저는 당 지도부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힘을 싣고서 이재명을 구하겠다, 그 본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지만 과연 이것이 당이 나서야 될 문제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요. 이제 공은 김동연 판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쟁점이 단순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왕 그 본인이 위증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김진성 씨, 자기가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교사한 적이 없다. 본인이 얘기를 듣고서 위증에 대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은 김동연 부장 판사가 내려야 할 공을 잡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김동연 하면은 그동안 6개월 만에 이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1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김동연이 이재명을 봐준다고 하기보다는 이재명 편에서 재판을 하다 보니 이렇게 재판이 늦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재판이 늦어졌는데 싫든 좋든 이제는 11월 달에 선고를 내려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유창훈과 권순일과 같은 판결이 또 나올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배석 판사 2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한 그러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으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동연 부장판사의 고민이 더 커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후 변론을 다 끝내고 이재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그의 속마음은 어떨까? 저는 궁금합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떠나서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법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일반인들은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말만 들어도 아무 잘못이 없어도 가슴이 뛰고 불안해지는데 자신의 잘못을 누구보다도 본인 자신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범 수준이 아니라 이재명이 법조인 아니겠습니까? 유창훈 영장실질심사 때에 본인 스스로가 고백했던 얘기, 스스로 나의 죄를 다 따지고 벌받게 된다라면은 50년은 좋게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고백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왜 유창훈 앞에서 고백성 발언을 했을까? 이것이 자꾸 오늘 떠오르는 하루였습니다. 저만 느끼는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이재명의 머리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